와트슨, 자넨 왜 악마의 사건을 세상에 발표하지 않는 거야? 여러 사건 중에서 그만큼 기묘하고 끔찍했던 사건은 일찍이 없었잖아. 나는 홈즈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고 매우 놀랐다. 홈즈는 원래 자기 업적에 대해 과장하는 것을 싫어했고, 특히 경찰관들로부터 부적절한 칭찬을 받으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홈즈 스스로 악마의 사건을 발표하라고 재촉한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사건은 1897년 3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당시 홈즈는 지나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몹시 쇠약해져서 그를 진찰한 하알리 거리의 의사로부터 당장 시골로 요양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탐정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홈즈는 마지못해 나와 함께 잉글랜드 서남부에 있는 코널 반도로 갔다. 우리가 머물 집은 코널 반도의 남단에서 가까운 한 항만의 기슭에 있었다. 런던은 아직 겨울인데도 이곳 코널은 매우 따뜻하여 봄꽃이 피어 있었다. 집 뒤로는 얕은 언덕으로 연결된 거친 들판이 있었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곳곳에 있었다. 우리는 들판을 산책하거나 독서하며 조용한 생활을 즐겼다.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두 친구와 사귀게 되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낡은 목사관에서 살고 있는 뚱뚱하고 말이 많은 편인 라운드 헤이 목사이다. 또 한 사람은 목사관에 방 2개에 새들어 살고 있는 모티어 트리젠스라는 신사다. 그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 있었다. 말수가 적은 그는 늘 외롭고 쓸쓸해 보였으며 가엾게도 등이 몹시 굽어 있었다. 우리가 식사를 막 끝냈을 무렵이었다. 목사와 트리젠스가 마차를 타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었다. 홈즈 씨,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목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호들갑을 떨었다. 목사님,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트리제니스의 형님 집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8시경 트리제니스는 형님 집에 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두놀이를 했어요. 그땐 모두 평온했지요. 트리제니스는 그곳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10시가 지나 형님 집을 나와서 곧장 목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트리젠 씨가 형님 집에 갔더니 형인 오웬 씨와 조지 씨가 탁자에 마주 앉아서 껄껄 웃기도 하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인으로 소문난 누이 동생 브렌다 양은 의자에 기댄 채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답니다. 어떤 무서운 것과 마주쳤는지 세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의 빛이 서려 있더랍니다. 목사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왜 이런 기괴한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홈즈 씨, 당신이 훌륭한 탐정인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목사가 간절히 부탁했다. 듣고 있던 나는 몹시 난처했다. 홈즈의 건강이 간신히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맡으면 건강이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즈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좋습니다. 조사해보죠. 그런데 목사님이 현장을 직접 보셨습니까? 홈즈는 흥미가 발동한 것 같았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트리젠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목사님은 잠자코 계십시오. 트리젠 씨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어야겠습니다. 트리젠 씨는 아까부터 의자에 걸터 앉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까무잡잡한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형제들에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에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트리젠 씨, 당신은 왜 형제들과 떨어져 사시죠? 홈즈가 물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전에 꽤 큰 주석 광산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광산을 판 돈을 내 형제가 나눌 때 약간의 말썽이 있었어요. 그러나 곧 화해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형님 집에 찾아갔을 때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금 목사님 말씀과 같이 나는 밤 8시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카드놀이를 했어요. 10시 10여 분쯤 되었을 때 작별을 고하고 집을 나왔고요. 현관까지는 누가 배웅을 했습니까? 그때 가정부 포터보이는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형제들은 카드놀이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다음 다시 꼭 닫았습니다. 거실의 창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창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은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을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강도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별난 사건이로군요. 홈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트리젠 씨,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악마가 한 짓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거든요. 난 악마 따위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저지른 일입니다. 트리젠 씨, 다시 한번 어젯밤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어젯밤 우리가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창을 등지고 있었는데 맞은편엔 동생 조지가 앉아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조지가 문득 창밖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정원 구석의 나무 그늘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죠. 조지에게 뭘 봤냐고 물었어요.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렸고 아마 개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거라고 하더군요. 밖으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카드놀이에 열중을 했었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무 그늘에서 움직인 그것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도 같군요. 그런데 트리젠 씨는 오늘 아침 일찍 무슨 일로 형님 집에 갔습니까? 특별히 볼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느 날처럼 일찍 일어나 산책에 나섰죠. 때마침 이 마을에서 유일한 의사인 리차드 박사의 마차가 왔습니다. 어디를 새벽부터 가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형님 집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로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박사의 마차를 타고 형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끔찍한 상황이 끔찍스러운 광경이 재생되는지 그가 몸을 움츠리며 말을 이었다. 브렌다의 시체를 조사한 박사의 말에 의하면 상처도 없으며 죽은 원인도 모르지만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쯤 지났다고 하더군요. 형과 동생은 미친 사람이 돼서 날뛰고 있었고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리차드 박사도 기분이 언짢았는지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려 소파 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묘한 사건이로군요. 홈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봅시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그들의 집은 우리들이 묵고 있는 곳에서 2k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우리가 들판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앞에서 웬 마차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그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쇠창살 사이로 이빨을 드러내고 히덕거리는 두 사나이의 얼굴이 보였다. 홈즈 씨, 저 사람들이 제 형님과 동생입니다. 트리제이스가 낯빛 얼굴로 소리쳤다.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모양입니다. 난 몸소리치며 멀어져가는 마차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들판 한가운데 외딴 집으로 별장같이 멋스러운 2층 건물이었다. 넓은 정원에서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홈즈가 집 주위를 돌아보았다. 어젯밤 트리제니스가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나무 주변과 창문 앞에 있는 화단, 그리고 현관 앞에 좁은 길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때 실수로 현관 앞에 놓여있던 물뿌리개를 뒤엎어 사방에 물이 퍼져 흘렀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홈즈가 당황하여 사과했지만 나는 그가 고의적으로 한 것임을 눈치챘다. 우리는 트리제니스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가정부 포터부인이 우리들을 맞았다. 그녀는 홈즈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난 어젯밤 9시경 2층 내 침실로 자러 갔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거실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거실로 내려와 보니 아가씨가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오웬 씨와 조지 씨는 웃으면서 괴상한 소리를 질러댔고요.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전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꿨지요. 그러고는 이웃 소년에게 리차드 의사선생을 모셔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선생을 따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으나 오웬 씨와 조지 씨는 의자를 그때까지 꽉 붙들고 놓질 않았어요. 장정 4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마차에 태우고 만 겁니다. 이 집 형제들이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은 없었나요? 아니에요. 모두 착하고 정직한 분들이세요. 브렌다 양의 시체는 어디 있습니까? 2층 침실로 옮겨놨어요. 경찰에서는 아직 아무도 오시지 않았고요. 홈즈와 함께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27살쯤 되어 보이는 브렌다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상처는 한 군데도 없었으나 눈에는 공포의 빛이 가득했다. 얼굴도 두려움으로 인해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충격을 받아 죽은 것 같았다. 홈즈는 사건이 일어난 거실을 조사했다. 탁자 위에는 카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손은 완전히 다 타버렸다. 탁자 앞에 놓인 4개의 의자는 바르게 놓여 있었다. 아마 그들은 트리제니스가 돌아간 뒤에도 카드놀이를 계속한 것 같았다. 그러고는 벼랑간 무엇인가의 습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홈즈는 마룻바닥과 창틀을 조사한 다음 잠시 방 안에 서성거리더니 문득 난로 앞에 멈춰섰다. 난로 속에는 새까맣게 탄 숯덩이가 있었다. 어젯밤 난로를 피운 것 같군. 봄인데 왜 불을 피웠을까?
홈즈가 중얼거리자 트리젠시가 대꾸했다. 어젯밤 비가 내려 쌀쌀해서 제가 조지에게 난로불을 좀 피우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 모두 끝났습니다. 이젠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말없이 걷다 말고 홈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와트슨, 이번 사건은 증거가 많이 부족해. 지금까지의 자료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겠어.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야. 트리젠 씨가 저 집을 나온 11시 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뿐이야. 리차드 박사는 브렌다 양이 죽은 지 적어도 6시간은 지났다고 했다니까 대체로 자네의 추리가 맞는 것 같네. 그런데 브렌다 양의 죽은 얼굴은 짙은 공포의 빛으로 덮여 있었어. 혹시 트리젠 씨가 집을 떠난 뒤에 어떤 무서운 침입자가 든 게 아닐까? 그건 아니야. 현관문과 창틀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그런 흔적은 없었어. 만일 그랬다면 한 사람쯤은 의자에서 일어났을 거야.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의자에 앉아 있었어. 나는 문득 넘겨짚어 보았다. 홈즈, 난 아무래도 트리제니 씨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 어째서? 표정이 음흉해. 아무리 보아도 기분 나쁜 인상이야. 인상이 나쁘다고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만일 트리젠 씨가 범행했다면 그 동기가 뭘까? 주석 광산을 팔았을 때잖아. 형제간에 불호가 있었다고 트리젠 씨가 또 말했잖아. 그는 자기 몫이 적은 것을 불평하고 세 사람을 위협한 게 아닐까?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했을까? 트리젠 씨는 어젯밤 11시 전에 그 집에서 나왔잖아. 일단 문 밖으로 나온 그는 아마도 그 무서운 괴물의 가면 같은 것을 꺼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쓰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간 거지. 그리고는 창밖에서 슬쩍 그 방을 들여다봤을 거야. 깜짝 놀라도록 말이야. 그 흉측스러운 얼굴 본 브렌다 양은 너무나 이게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되고 또 뭐 두 형제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미쳐버린 게 아닐까? 와트슨, 그 추리는 틀렸어. 창문 아래 화단에는 트리젠 씨의 발자국은 물론 그 누구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거든. 트리젠 씨는 11시 전에 그 집을 나서자 곧장 목사관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그걸 알아냈지? 아까 내가 현관 앞에서 일부러 물부리개를 뒤엎었잖아. 그건 트리젠 씨의 발자국을 확인하려고 그랬어. 그는 물이 흐르는 부분을 건너 맨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 현관에는 분명히 그의 발자국이 남았지. 난 아까 문을 나오면서 조사해봤어. 트리젠 씨가 곧장 목사관으로 돌아간 게 분명해. 그래? 그렇다면 내 추리가 틀렸군. 홈즈, 그럼 자넨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있지. 트리젠 씨는 물론 목사나 의사인 리차드 박사도. 또 그 외 주변 인물도 수상하다면 수상하니까. 트리젠 씨와 조지는 정원의 나무 그늘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했는데 그 나무 밑에도 발자국이 없었어. 누가 있었던 흔적은 더더욱 없었고. 와트슨,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추리하는 건 그만두게. 잠시 모든 걸 잊고 이 상쾌한 들판에서 산책하기로 하세. 우리는 오전을 산책으로 보내고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손님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세계적인 탐험가 레온 스탕달 박사였다. 아프리카의 오지 등을 수차례 탐험한 그는 사자사냥의 명수로도 알려져 있었다. 몸집은 거인처럼 우람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과 매부리코, 흰빛과 금빛으로 섞인 턱수염 따위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다.
또 우리는 들판에서 박사의 모습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다. 박사는 약 1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와 이 고장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머지않아 다시 탐험길에 오른다고도 했다. 홈즈 씨, 당신이 뛰어난 탐정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스탕달 박사는 옆걸련을 문 채 일어서더니 홈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정말 끔찍스러운 사건이 일어났군요. 홈즈 씨, 난 네 번째 아프리카 탐험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소식을 듣고는 급히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아무래도 잠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탕달 박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번 사건에 흥미를 가지십니까? 나한텐 중대한 사건이에요. 죽은 브렌다와 미쳐버린 두 형제는 나의 외사촌이 됩니다. 아, 그랬었군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언제 프리머드에 가셨죠? 사흘 전이요. 그랜드 호텔에 묵었죠. 이번 사건은 아직 신문에 발표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박사의 표정을 살피며 홈즈가 말했다. 어떤 분이 전보로 알려줬어. 전보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스탕달 박사는 기분이 상했는지 굵은 눈썹을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홈즈 씨,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군요. 용서하십시오. 이게 바로 제 직업입니다. 그럼 말하죠. 전보로 알려온 사람은 라운드 헤이 목사요. 잘 알겠습니다. 홈즈 씨,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아닌 것 같소.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겠죠. 아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찾아온 보람이 없군. 시간 낭비였네. 스탕달 박사는 새 옆걸련에 불을 붙이고는 인사도 없이 휙 나가버렸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5분쯤 후에 말없이 집을 나갔다. 어쩌면 박사의 뒤를 밟으려는 것인도 모른다.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온 그의 표정에서 별로 수확이 없는 눈치였다. 홈즈, 자네가 없는 사이에 이 전보가 왔어? 전문을 읽어본 홈즈는 언짢은 표정으로 전보를 불태워버렸다. 어디서 온 건가? 프리머드 그랜드 호텔. 스탕달 박사의 말이 정말인지 호텔 지배인에게 전보로 조회를 했지. 박사는 사흘 전부터 호텔에 묵었고 어젯밤에도 분명히 호텔에서 잤다는군. 그렇다면 스탕달 박사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네? 그건 아직 몰라. 뭔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세. 홈즈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은 뜻밖에도 일찍 드러났다. 이튿날 아침, 내가 창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을 때 이륜마차 한 대가 집 앞에 섰다. 마부자리에서 뛰어내린 것은 라운드 헤이 목사였다. 홈즈 씨, 큰일 났습니다. 목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이런 끔찍한 일은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이 마을은 신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진정하시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트리제니 씨가 어젯밤 누구에게 살해되었어요.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그 눈은 매의 눈같이 날카롭게 빛났다. 목사님, 트리제니 씨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목사관 아래층에 있는 거실입니다. 우리 집 하인이 발견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트리젠 씨는 의자에 앉은 채 이미 시체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은 브렌다 양처럼 공포의 빛이 짙게 덮여 있었습니다. 홈즈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 역시 홈즈 이상으로 놀랐다.
내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트리제니스가 그에 의한 죽음을 당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홈즈,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는군. 이렇게 되면 미궁에 빠지겠는걸?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해결하기 쉬운 법이지. 어쩌면 트리제니스의 죽음으로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군. 목사님, 당신 마차로 목사관까지 가십시다.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싶군요. 그렇게 합시다. 세 사람을 태운 마차는 곧 목사관에 닿았다. 목사관 남쪽으로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트리제니스는 아래층과 1층에 각각 방 하나씩을 세를 쓰고 있었다. 2층이 침실, 아래층이 거실로 되어 있었다. 시체는 아래층 거실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실까요? 거실에 들어가자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웠다. 탁자 위에 켜져 있는 램프 탓인 것 같기도 하였다. 심지가 너무 많이 돋아서 램프 유리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트리제니스는 의자에 앉은 채 턱을 위로 치켜들고 죽어 있었다. 브렌다의 경우와 비슷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손가락은 고통을 이겨내려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낮에 입었던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삐 입었는지 넥타이도 삐뚤어 있었다. 트리제니스는 오늘 아침 날이 밝은 후에 죽은 것 같군. 그런데 어째서 램프를 켰을까? 홈즈는 트리제니스의 시체로부터 눈길을 돌려 추위를 살펴보았다. 창문이 열려있군. 목사님, 저 창문은 누가 열었죠? 우리 집 하인이 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은 자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잠깐 조용히들 해주십시오. 홈즈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의 행동은 마치 여우의 뒤를 쫓는 사냥개처럼 민첩했다. 2층에서 정원의 잔디밭에 이르기까지 집안에 샅샅이 뒤졌다. 2층 침실에서는 잠겨있던 창문을 열고 창틀을 조사했다. 그리고는 기쁜 듯이 빙그레 웃었다. 정원의 잔디밭에서는 개처럼 사방을 기어다니더니 이윽고 잔디 속에서 잿덩이 같은 것을 찾아냈다. 그것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홈즈가 시체가 있는 거실로 다시 돌아왔다. 탁자 위 램프는 여전히 새까만 그을음이 끼어 있었다. 홈즈가 램프를 끄더니 돋보기로 램프의 갓을 세밀히 조사했다. 그 갓 가운데에는 하얀 재가 묻어 있었고 둘레에는 다갈색 가루도 묻어 있었다. 홈즈는 그 다갈색 가루를 칼로 긁어서 봉투에 담아서 수첩 사이에 끼우는 것이었다. 비로소 단서가 잡힌 셈입니다. 홈즈가 밝은 목소리로 말한 순간 멀리서 마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관들이 오는 모양이군. 목사님, 우린 이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런던에서 온 셜록 홈즈가 2층 창문과 램프 갓을 특별히 관찰하면 사건 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뒷문으로 조용히 목사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이틀 동안 홈즈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골몰하는가 하면 어딘가 말없이 다녀오기도 했다. 이튿날 저녁에는 시내 잡화점에 가서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있었던 램프와 똑같은 것을 하나 사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목사관에서 트리제니스가 쓰던 것과 같은 석유를 얻어왔다. 석유를 램프의 기름통에 붓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1시간에 석유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홈즈가 밝은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와트슨, 마침내 해결했어. 잘 되었군. 2차례에 걸친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 같아. 범인은 2사람이야. 뭐? 한 사람이 아니고? 난 이 2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해봤어. 그랬더니 2사건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것은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쓰러지거나 기절했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두 방 안에 독가스 같은 게 꽉 들어차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사건에서 사고가 난 거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가정부 포터 부인은 가슴이 답답해서 기절했다고 말했지. 그래, 생각나는군. 그러나 가정부는 너무 처참해서 거실 안의 광경에 그냥 놀라서 기절했다고 말했잖아. 아니야. 그러나 뒤늦게 들어온 리차드 박사도 쓰러졌잖아. 트리제인 씨의 말에 따르면 리차드 박사는 브렌다 양의 시체를 조사하고 미쳐버린 두 형제를 보고 있는 사이에 낯빛이 새하얗게 질려서 쓰러졌다고 했어. 시체를 숱하게 보아하고 정신병자도 꽤 여러 다뤘을 의사가 기절한 건 그 거실 안의 독가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과연 그렇겠군. 두 번째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트리제인스의 거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목사관의 하인도 가슴이 울렁거려서 누워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 방에 독가스가 남아있었다는 증거지. 아, 맞아. 나도 그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막 답답하고 메스꺼워서 간신히 참았어. 그 전 독가스가 남아있었다는 거지. 나 역시 속이 메스꺼웠지만 하인이 창을 열어놓은 덕분에 기절하지는 않았던 거야. 그리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있어. 사건 당시에 방 안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또 하나는 램프를 켜놓은 점이지. 이런 공통점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두 번 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지. 이것은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어떤 물질이 불에 탔거나 또는 불 때문에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난로불 속에 있었어. 독가스의 대부분은 연통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일부분은 방 안에 남아있었지. 그런데 어째서 브렌다 양만이 죽었을까? 여잔 남자보다 약하거든. 아무튼 이 독가스를 들이마시면 처음 한동안은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리지. 공포가 더욱 악화되면 브렌다 양같이 죽는 것이고 그 증거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질려 있었어. 남자들이 몸도 튼튼한 데다가 독가스를 비교적 적게 마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거야. 아, 그렇군. 두 번째 트리제인스 사건에서는 독가스를 내기 위해 램프가 사용되었어. 램프의 갓은 활석으로 되어 있거든. 활석은 납처럼 매끄러운 광석으로 열은 전달하지만 타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그 램프의 등피 근처에는 흰 채가, 가장자리 쪽에는 다갈색의 가루가 묻어 있었지. 난 그 다갈색 가루를 칼로 절반만 긁어서 봉투에 담아 보관했지. 왜 절반만 가져왔나? 경찰을 위해 남겨둔 거야. 두 번째 사건에서는 먼저 램프에 불이 붙여졌어. 그리고 뜨거워진 가루에 독가스를 내는 물질, 아마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을 거야. 물론 트리제인 씨를 죽이려는 범인이 묻혀놓은 거지. 가루는 램프의 열을 받아 독가스로 변해 퍼진 거야. 그것을 마신 트리제인스는 공포로 미친 상태가 되었다가 곧 죽었지. 연통이나 공기구멍이 없었으니까 독가스의 효과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 거야. 확실히 그럴듯한 추리이긴 해. 그렇지만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 않나. 뒷받침이 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라도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좋아. 그럼 이 방 안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무슨 시험을 말인가? 이 탁자 위에 램프가 있어. 램프에 불을 켜고 내가 갖고 온 다갈색 가루를 묻힐 경우 독가스가 발생하면 내 추리가 틀림없어. 그러나 이 실험은 대단히 위험해. 두 사람이 다 미치거나 죽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네는 밖에 나가서 유리창으로 그만 들여다보면 어떨까? 아니야. 나도 방에 있겠네. 실험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와트슨. 그럼 자넨 그 창문을 열고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게. 나는 문을 열고 탁자의 반대쪽에 앉아있겠네. 램프에서의 거리는 똑같아. 서로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눈치가 보이면 곧바로 상대방을 데리고 뛰쳐나가는 거야. 홈즈는 램프에 불을 켠 다음 손잡이를 돌려 불꽃을 크게 키웠다.
그리고 수첩 사이에 끼워둔 다갈색 가루를 램프의 가두에 뿌렸다. 10초도 못 되어 사향과 같은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간 속이 메스꺼워지고 정신이 희미해졌다.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덮쳐왔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며 입이 딱 벌어져 혀가 굳어버렸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의 증세는 나보다 더 심했다. 무섭게 부릅뜬 눈과 창백한 얼굴은 두려움에 몹시 질려서 휴지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것은 브렌다나 트리젠시의 죽은 얼굴과 똑같았다. 손가락은 꺾인 모처럼 구부러져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버동댔다. 난 재빨리 홈즈를 끌어안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잔디 위에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다. 와트슨, 고맙네. 홈즈가 쉰 목소리를 말했다. 독가스 효력이 그렇게까지 빨리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런 위험한 시험은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자네까지 끌어들여서 미안하네. 괜찮아, 홈즈. 자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도 뭐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겠네. 램프를 그대로 놓아두면 위험하니 처리해야겠어. 홈즈가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는 독가스가 자욱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램프를 들고 나온 그는 램프를 멀리 힘껏 던져버렸다. 등피가 깨지면서 불도 꺼졌다. 와트슨, 지금 방 안에 들어가면 위험해.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세. 정원 구석에 마침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았다. 홈즈가 여러 번 심호흡을 하였다. 저 독가스는 정말 대단하군.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미쳐버린 것은 저 다갈색 가루에서 발생하는 독가스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와트슨, 근데 누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을까? 범인은 두 사람일 거야. 그럼 첫 번째 사건부터 설명하지.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은 자네가 말한 대로 트리제니스야. 내 육감이 들어맞은 셈이군. 와트슨, 자넨 트리제니스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그를 의심했는데 틀린 생각은 아니야. 그 사나이는 눈을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무엇인가 음모를 꾸밀 것 같은 사나이야. 범죄의 동기 또한 자네 말대로 재산에 탐이 났던 것 같네. 그것 보란 듯이 나는 의기양양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트리제니스 형제는 주석 광산을 팔아서 목돈이 생겼어. 그 돈을 나눌 땐 말썽이 있었으나 곧 화해를 했다고 트리제니스 자신이 말했지. 내가 라운드 헤이 목사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오웬과 조지는 광산을 팔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트리제니스의 몫은 적어도 된다고 주장했다더군. 그래서 형제간에 칼싸움이 벌어졌어. 다행히 누이 동생인 브렌다 양이 그들 사이에서 화해를 시켰고 트리제니스의 몫은 조금 더 많아졌어. 그러나 트리제니스가 동생 조지에 비하면 훨씬 적었지. 트리제니스는 형과 동생을 원망하면서 언젠가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을 거야. 그러던 중 우연히 그 무서운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독극물이 손에 들어왔던 거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지. 증명할 사람은 없잖아. 브렌다 양은 죽고 형제는 미쳐버렸으니까. 두 번째 사건으로 미뤄서 생각하면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이 트리제니스란 결론이 나와. 그럼 트리제니스는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날 밤 트리제니스는 형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함께 카드놀이를 즐겼어. 10시 반쯤 되자 트리제니스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난로 앞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 난로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 트리제니스는 난로를 지날 때 주머니에서 독극물을 꺼내 난로 속에 슬쩍 던졌지. 형제들은 카드놀이에 열중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트리제니스는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다시 꼭 닫았어. 그러고는 곧장 목사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걸 무엇으로 추리할 수 있는 거야?
트리제니스의 발자국이 증명을 하고 있어. 참극은 트리제니스가 그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지. 독가스의 대부분은 연통을 통해 빠져나갔지만 그 중에 일부가 밀폐된 방 안에 남아 있었던 거야.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군. 어? 잘못이 없는 브렌다 양은 왜 죽였을까? 트리제니스는 세 형제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모두 미치광이로 만들 생각이었을 거야. 독가스의 대부분이 연통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야. 세 사람이 미치광이만 되어도 재산은 당연히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그러나 몸이 약한 브렌다 양이 독가스를 조금 마시고도 그만 죽게 된 거지. 나는 문득 생각나는 점을 말했다. 그럼 트리제니스는 아름다운 동생 브렌다 양의 죽음을 괴로워한 나머지 그만 자살해버린 게 아닐까? 같은 독가스를 써서 말이야. 와트슨, 그건 틀린 생각이야. 교활한 트리제니스가 자살 같은 것을 할 리가 없지. 살해당한 거야. 증거도 있어. 그럼 트리제니스를 죽인 건 누굴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 또 한 명이 있어. 이봐, 바로 그 인물이 찾아오셨어. 중요한 손님이니까 내게 맡겨주게. 울타리 너머로 탐험가 레온 스탕달 박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옆걸련을 입에 물고 있었다. 홈즈 씨, 도대체 무슨 볼일이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오긴 했지만 난 바쁜 몸이요. 내일 아프리카로 출발할 예정이니까. 결코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이런 호젓한 곳에 오시라고 한 것은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비밀이라니? 무슨 말이요? 트리제니스를 죽인 건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박사님은 그 범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박사는 물고 있던 옆걸련을 집어던지고 무서운 눈초리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나는 권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두 주먹을 휘두르며 금방이라도 홈즈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숨 막힐 듯한 몇 초가 흘렀다. 그때 갑자기 생각을 바꿨는지 박사가 주먹을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홈즈 씨, 미안합니다.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버릇이 생겼어. 당신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어. 나도 당신을 해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만 의자에 앉으시죠. 홈즈의 말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깔려 있었다. 박사가 비로소 얌전히 나무 의자에 앉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난 당신을 트리제니스 살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왜 트리제니스를 죽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군요. 뭐라고? 박사는 벌떡 일어나 홈즈를 노려보았으나 결국 진정하고 다시 앉았다. 당신은 사람을 겁주는 데 명수로군요. 당신이 탐정으로 성공한 것도 그 때문이겠지. 홈즈가 거침없이 대꾸하였다. 당신은 어제 나를 찾아왔어. 트리제니스 형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나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내가 알 수 없다고 대답하자 당신은 화를 내며 돌아갔죠. 내가 그 뒤를 밟았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미행을 당한 기억이 없는데. 당신에게 들킬 만큼 서툰 짓을 하지 않소. 당신 숙소 앞에는 도로공사에 쓰이는 붉은 자갈더미가 있죠. 당신은 그 자갈더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 스탕달 박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새벽 해뜰 무렵에 집을 났어. 그리고 집 앞에 자갈더미에서 붉은색 자갈 몇 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 트리제니스가 있는 목사관으로 갔어. 그리고는 뒷곁에 있는 과수원을 가로질러 정원으로 잠입했어. 그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신고 있는 밑창에 줄이 쳐진 테니스화 자국이 과수원에 뚜렷이 남아있거든요.
박사의 얼굴에는 점점 두려운 빛이 나타났다. 주위는 밝아졌으나 목사관에는 아직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죠. 당신은 트리젠스가 자고 있는 2층 침실 창문으로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붉은 자갈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스탕달 박사가 벌떡 일어서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홈즈, 넌 악마야. 악마가 아니고선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리가 없지. 홈즈가 빙그레 웃으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침실 창문에다 돌을 연거푸 던지는 바람에 트리제니스가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어. 그러자 당신은 아래층 거실로 내려오라고 신호를 했죠. 트리제니스는 거실로 내려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 창문으로 들어가서 탁자 위에 있던 램프에 불을 켰죠. 그리고는 등가 뒤에 어떤 독극물, 그래요, 그런 독극물 가루를 살짝 뿌려놓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꼭 닫은 겁니다. 그리고 정원에 앉아 방의 동정을 지켜보았소, 박사. 거기에 대해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종이봉지를 꺼내 펼쳤다. 거기에 하얀 엽권련의 채가 들어있었다. 난 이 채를 정원 잔디밭에서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의 채라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죠. 트리제니스는 10분도 안 되어 램프에서 내뿜는 독가스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당신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추리가 틀립니까? 사실과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트리제니스를 죽인 이유를 털어놓으십시오. 만일 조금이라도 속이려 든다면 나는 당신을 곧장 경찰에 넘기겠소. 박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박사가 마침내 결심을 한 듯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 브렌다 양이군요. 우린 오랫동안 서로 사랑해왔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탐험에서 돌아와서 이 고장에 살게 된 것도 브렌다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는 아내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도망을 가서 아직 행방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률로는 나는 이혼을 할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브렌다는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이런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군요. 박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홈즈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박사님, 브렌다 양은 독가스로 살해된 게 분명합니다. 그 가스를 내는 독극물은 어떤 것입니까? 스탕달 박사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겉봉에 악마 다리에 뿔이라 씌어 있고 그 밑에 독약이란 빨간 표시가 붙어 있었다. 와트슨 씨, 당신은 이 독약을 아십니까? 박사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악마의 다리란 이름조차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 독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유럽에서 한두 사람 정도뿐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어느 선교사가 악마의 다리라는 별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점쟁이들은 죄인을 자백시킬 때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말려서 만든 가루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를 마신 죄인은 곧 미친 사람처럼 되어 뭐든지 자백을 하고 말지요. 트리제니스는 어디서 이 가루를 손에 넣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난 사촌인 남자 형제들과는 마음이 맞지 않았으나 브렌다를 생각해서 겉으로는 사이좋은 척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사가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약 2주 전이었습니다. 트리제니스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나는
토인의 활과 화상, 창 따위의 아프리카 탐험 기념품들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매우 흥미를 느낀 바람에 나는 그만 긴장이 풀려 독약가루를 보여주었어요. 게다가 이 가루를 불 속에 넣으면 독가스가 발생하고 이걸 마시면 미치거나 죽는다는 것을 그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큰 실수였죠. 그럼 나는 트리젠스가 언제 그 가루를 훔쳤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내가 다른 기념품을 보여주려고 돌아섰을 때 슬쩍 빼낸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난 아프리카 탐험길에 오르기 위해 프리머드 항으로 갔습니다. 배에 짐을 절반쯤 실었을 때 라운드 헤이 목사가 브렌다의 죽음을 전보로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마을로 달려와 목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죠. 틀림없이 악마의 다리 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짓을 할 사람은 트리젠스뿐이라고 확신했어요. 범행의 목적은 물론 돈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미쳐버리기만 해도 재산은 모두 자기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난 사랑하는 브렌다를 잃어버린 슬픔과 트리젠시스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꼭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경찰에 알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시골의 재판관들은 아무도 이런 독약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독극물을 재판관들 앞에서 실험해도 트리제니스가 그 독약을 사용했다는 확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트리제니스는 무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제들의 재산을 독차지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사는 유명한 탐정인 홈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브렌다를 죽인 범인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홈즈마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결국 트리제니스가 그 독약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박사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사도 아프리카 탐험에 났으면 당분간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트리제니스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박사는 하늘을 대신하여 그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 이후의 범행 과정은 홈즈가 말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때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간 박사는 아프리카 탐험 때 쓰던 회전식 권총을 트리제니스한테 들이대고 브렌다를 죽이고 두 형제를 미치게 한 건 너지 하고 소리를 쳤다. 권총을 본 트리제니스는 와들와들 떨면서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었다. 박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탁자 위에 있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 심지를 키워놓았다. 그리고 램프에 가스다 그 독가루를 뿌리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온 뒤 창문을 닫았던 것이다. 박사는 정원의 잔디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물고 오른손으로는 권총으로 겨누고 있었다. 만일 트리제니스가 의자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즉시 쏘아 죽이려고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트리제니스는 5분도 안 되어 손발이 굳어지며 죽었다.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로 죽어가는 그의 얼굴을 지켜보면서도 얼음처럼 냉정한 박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트리제니스가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홈즈 씨, 이로써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셈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당신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든 내 목숨은 홈즈 씨,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날 경찰에 넘기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재판 결과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브렌다가 없는 세상에서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스탕달 박사는 그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홈즈가 물었다. 박사님,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배를 타고 아프리카 최후의 탐험에 나설 작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정글 깊숙한 곳에서 생을 마감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박사님, 그 계획대로 곧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남은 일을 끝내십시오. 난 당신을 여기 잡아둘 생각이 없습니다.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스탕달 박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난 박사가 홈즈의 선처에 감사할 줄 알았다. 그러나 박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렸다. 홈즈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호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담배 쌈지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와트슨, 한 대 피워보게. 기분 전환에 좋을 거야. 이번 사건에서 난 경찰과는 관계없이 혼자 조사해왔어. 그러니까 박사를 놓아줘도 별로 책망은 듣지 않겠지. 대신 내가 발견한 단서를 모두 남겨뒀어. 만일 이곳 경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트리제니스 살인범을 찾아내고 체포할 수 있을 거야. 자넨 내가 스탕달 박사를 놓아준 것이 못마땅한 건가?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네. 박사는 두 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마 아프리카의 깊숙한 정글 속에서 일생을 마치겠지. 그 편이 박사를 감옥에 넣거나 사형시키는 것보다 인류를 위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고맙네, 와트슨. 근데 난 자네와는 달리 연애 감정이 전혀 없어. 만일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브렌다 양과 같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면 나도 스탕달 박사 같은 짓을 했을지 몰라. 사람이란 자기가 그런 환경에 있어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고 자네가 스탕달 박사를 트리젠스 살해범으로 보게 된 단서는 무엇이었나? 여기엔 5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가 이 붉은 빛이 도는 자갈이야. 홈즈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을 꺼내 보였다. 목사관에 갔을 때 내가 트리젠스 침실 창문을 조사하던 일을 기억하나? 유리창에는 희미하게 금이가 있었고 창 밑에는 이 붉은 자갈이 2개가 놓여 있었어. 누군가가 정원에서 2층 창문에다 던진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그 돌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목사관 주위는 물론 온 마을의 길들을 샅샅이 조사했어. 근데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작은 돌은 스탕달 박사의 집 앞 위에는 아무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스탕달 박사가 트리제니스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 난 목사관 정원 잔디밭에서 하얀 담뱃재를 찾아냈어. 그건 박사가 피우던 담배의 재와 같은 것이었네. 그것은 트리제니스의 거실이 똑똑히 들여다보이는 장소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트리제니스의 거실 탁자 위에서 타고 있던 램프를 조사해봤지. 기름통의 석유는 거의 줄지가 않았어. 이것은 그 램프가 켜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나. 나는 새삼 홈즈의 추리에 감탄하여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 다음 나는 램프의 갓 끝에 묻어있던 다갈색 가루를 칼로 긁어서 집으로 가져왔어. 그리고 자네와 둘이서 실험을 했지. 하마터면 우린 미치거나 죽을 뻔했잖아. 이로써 2번의 사건에 모두 같은 독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지. 와트슨,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동물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램프에 갓서 긁어낸 다갈색의 가루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야. 난 아프리카에 간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여러 차례 아프리카 탐험에 나섰던 스탕달 박사가 가져온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생긴 건 뻔하지 않겠나. 듣고 보니 그렇군. 아직 한 가지 더 남아있지? 그래. 난 목사관 뒤에 있는 가수원의 부드러운 땅 위에서 스탕달 박사가 늘 신고 다니는 테니스화의 발자국을 발견했어. 그 발자국은 돌아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에서 2가닥으로 나 있었지. 이상 5가지의 단서를 바탕으로 난 트리젠스를 죽인 범인은 스탕달 박사가 틀림없다고 단정을 한 거야. 참으로 멋진 추리야. 스탕달 박사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독극물의 이름도 그가 트리젠스를 죽인 이유도 몰랐거든. 근데 와트슨, 아까 박사가 돌아갈 때의 뒷모습을 보았나? 거인 같은 사나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는 모습이 여간 쓸쓸해 보이지 않더군. 애인을 잃어버린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나머지 탐험을 무사히 끝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스탕달 박사가 아프리카로 떠난 지 5년이 되던 해, 박사가 깊은 정글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늪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탐험을 모두 마치고 애인 브렌다 양의 뒤를 쫓아간 모양이다.